복귀했는데요. 또 복귀 다음 날이 생일이네요. 우리 아들 생일입니다. 오늘이 생일이네요. 자, 어쨌든 군복무 마치는 날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동시에 이제 아버님이 오늘 선종 수술로 인해서 오늘 입원하셨습니다. 무사히 수술을 마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항상 좋은 일, 나쁜 일, 8대2. 항상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나쁜 일이 8가지고 좋은 일은 2가지죠. 그 2가지를 긍정적으로 볼 때 10가지 모두 어떤 날은 10가지가 모두 안 좋은 날도 있습니다. 그러한 날들을 대비해서 보험을 든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를 지니는 것이 좋다. 그래서 맞아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하겠습니다. 744회 옥설타임즈쇼 2023년 9월 12일 인원리 한국이 G9 절대로 될 수 없다고 CFR 프로먼 이든영 해리스 성렬영 모디 룰라 김태우 IBM 화웨이 오토기어 급붙지 파이낸셜 타임즈 DW 텔레그래프 차이나 옵저버 그 다음에 비즈니스 매직 이런 제목입니다. 우선 G9, G20 그냥 그 다음 빅타 이든영 베트남 카멀라 해리스 CFR 마이클 프로먼 동아시아 정상회의 김태우 예멘 대한공시대 외교안보 정치. 자 그냥 요거 그냥 한번 방송한데 전세계 대다수 과학자들과 원자력기구, 미국 정부 등 세계 거의 모든 정부에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오직 자유파시오 증권과 반쪽정 계열 파시오 등 극히 일부 파시오 정권만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방류 미국 해안까지 간 뒤 10년 뒤에 한국에 돌아옵니다. 강욱봉 파독처럼 이신호 내년 총선까지 가서 반쪽 미당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HSBC 반드시 시간 날 때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든영이 베트남 방베트남 있죠. 이거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본론 관점에서 인드라가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기본이 데이비 1973년 미국이 진정으로 독립한 이후에 데이비 록펠러가 국가 황제가 된 이후에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994년경인가 일본이 베트남과 협정을 맺어서 투자를 시작한 이래로 30년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작정 시작한 것이 아니라 30년간의 준비 끝에 미국과 베트남과 미국의 화해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구본론 관점에서 첫 번째, 미국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 이전에 세계 패권을 장악했던 나라가 어디죠? 영국입니다. 영국과 미국의 차이를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국은 자신이 영국 제국주의 시절에 과연 자신이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성했습니까? 반성을 안 했어요. 이전 부분 황제들은 반미 파시즘으로
책임 전가를 하면서 사과를 하지 않았죠. 영국 제국주의 흔적이 남은 나라, 대표적인 몇 개의 국만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남아공, 인도, 중국, 이 모든 국가들에서 영국이 진정으로 사과했나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동도 있죠. 그냥 다 파시즘으로 퉁쳤습니다. 그러한 남아공에서 아파르헤이트 정책이 언제부터 변화했습니까? 데비 록펠러가 그 황제가 되고 미국이 진정한 독립을 이룬 연후에야 마지못해서 한 것이 영국입니다. 홍콩 반환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인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에서도 여전히 시리아 문제처럼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저물어가는 제국과 여전히 더 강력해지는 제국과의 차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30년 동안 준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일본을 먼저 했죠. 일본과 왜 먼저 했을까? 물론 일본이 당시에 돈이 많았죠. 아시아에서 영향력이 가장 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적인 것이고 명분이 중요했는데 일본은 미국과 전쟁을 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2차 세계대전 때 베트남도 미국과 전쟁을 한 나라예요. 이러한 비록 일본이 베트남의 식민지 점령을 잠시나마 했었지만 바로 그러한 데서 일본과 베트남 접점을 찾을 수 있었던 거죠. 베트남을 식민 점령한 것은 일본뿐만이 아니죠. 프랑스도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베트남에 대해서 진정으로 사과했습니까? 퉁쳤죠. 이것이 영국과 프랑스와 미국의 차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멋대로 베트남과 이렇게 협정을 맺었을까요? 아니죠. 일본 다음엔 누가 있죠? 한국입니다. 한국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LG전자, 현대자동차 투자를 했고 지금도 더 많은 투자가 지금 베트남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가 투자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도심을 보면 롯데도 있더라고요. 베트남이 자랑하는 핵심, 한국으로 치면은 강남이라고 할 수 있는 베트남 도시 빌딩에 현다이, 롯데가 있습니다. 한국은 비록 전쟁 용병국가라고 할 수도 있겠죠. 당시에 필요에 의해서 그런 나라여가지고 베트남과 원한이 있을 수 있죠. 라이안인가? 한국과 베트남 혼혈인 분들도 있고 처음에 분명히 쉽지 않았을 주제입니다. 한국에서는 또 고엽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매우 깊습니다. 구숙자님 어서오세요. 헤르메티커님 어서오세요. 천신누이님 어서오세요. 가코토님 어서오세요. 카시안님 어서오세요. 이러한 어떠한 역사적인 문제는 일본보다 더 해법을 찾기가 사실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일본이 먼저 공적 원조를 통해서 달이 놔주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한국 정부는 뒤에 있고 한국의 민간 기업들이 먼저 투자를 시작한 겁니다. 이게 일본과 한국의 차이예요. 한국과 일본의 차이. 일본은 먼저 일본 정부가 나서서 시작한 거예요. 한국은 어떻게 했냐? 베트남 투자를
베트남과의 인연을 먼저 민간 기업이 투자하고 민간 투자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분위기 조성된 다음에 한국 정부가 베트남 정부하고 인연을 맺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30년 만에야 미국이 베트남과 손을 잡는다 이거죠. 이것은 매우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지금 자신의 독립서부터 명목 독립이죠. 1789년인가 그때 영국과의 독립전쟁 이후에는 겉으로만 독립했지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영국의 식민지였단 말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원하지 않게 여러가지 세계사에 끼어들었고 그로 인해서 욕을 먹었습니다. 그러한 욕먹은 역사를 하나하나 되돌리고 반성해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떠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영국이 한 것은 떠밀려서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제국의 힘을 잃은 거죠. 스스로 해야 할 때, 스스로 할 때만이 미국의 힘이 강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천적으로. 경교롭게도 이든영과 베트남 정부와의 만남이 바쪽정원과 푸딩, 좌우익 파쇼의 만남과 겹쳐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도 G20 정상회의 끝난 다음에 이런 이벤트가 벌어지고 있다 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국위본동 관점에서 강조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신냉전이 아니라 대항공시대다. 대항공시대다 라는 것이죠. 60년대 때만 해도 소련은 베트남을 지원했고, 그쵸? 그 당시에 1970년대 초반 어떻죠? 소련 경제가 안 좋아져서 소련이 반쪽일성을 지원하지 않는 바람에 북한 경제가 1970년부터 망했습니다. 할 수 없이 북한이 난생 처음 북한 국채라는 걸 발행했는데 안 갚았죠. 소련이 자체 경제가 어려워서 북한의 무상 원조하다는 것을 끊기자 그때부터 북한의 문제가, 북한 경제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났고 은폐되어 있던 북한 경제가 드러났던 시기가 1970년대다 라는 거죠. 그러한 소련과 북한과의 관계가 오늘날 푸틴과 안쪽정원이 가까워지고 있다. 반대로 러시아와 베트남은 멀어지고 있다. 미국과 베트남은 가까워지고 있다. 매우 흥미로운 어떤 이벤트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궁극적으로 세부적인 것들은 국유본 작품이 아니겠지만 큰 그림은 그렇게 여러 가지 확률들을 케이스들을 만들었겠지만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게끔 우익파쇼 푸딩이 반쪽정원 좌익파쇼 반쪽정원과 손잡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었던 그런 어떤 밑작업 반쪽정원도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반짝적 우익파쇼 푸딩을 만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었던 이런 큰 그림들이 9번 작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든영의 그 베트남 방문은 올 한해 외교 중에서 가장 구건론 관점에서 가장 역사적인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왜냐? 여태까지 있었던 그 50년간 아니지 73년 이후에 베트남 전쟁 이후에 거의 50년간 해묵었던 미국의 아픈 가장 뼈아픈 전 세계의 반미 파시즘을 강제했던 빅터 로스차일드와 일부 거기에 부하내동한 영국 국원 귀족, 유럽 국원 귀족들이 책임 전가했던 은근한 반미의 결과로 인해서 미국이 고스란히 가져야 됐던 록펠러 황제가 떠나야 됐던 반미 파시즘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시작됐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겠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미국 책임인가요? 아닙니다. 록펠러 가문 책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얘기했죠. 구건론 관점에서 베트남 전쟁은 빅터 로스차일드 책임이고 영국 국원 귀족의 책임입니다. 미국 국원 귀족들에게는 책임이 없다. 저는 그렇게 잘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3중대 4중대로 간 책임 없느냐? 있죠. 네. 아무리 위에서 시켰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죠. 미미한 죄가 있지만 그 미미한 죄를 풀어가는 것이 또한 중요한 것이겠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든영의 역할이 국회의원이 그래서 이든영을 원했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떤 의미냐면 만약에 미국의 강력한 대통령, 힘이 있는 미국 대통령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면 이러한 베트남과의 어떤 화해 정책 이게 가능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지도자가 허약해 속으로는 외유내강해야만이 이러한 역할을 소화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차기 대선에서도 힘 있는 미국 대통령보다 이든영처럼 힘없는 대통령이 오히려 세계 평화와 세계 정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러다가 이든영이 연로하셔서 잘못되실 수 있지만 카멀라 해리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카멀라 해리스도 그렇게 강력한 힐러리처럼 강력한 카리스마를 구사하는 여성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안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역할을 지금 미국 지도자가, 미국 대통령이 감내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미국이 더 강해집니다. 인디라가 강조했죠. 쓸데없이 지도자가 강하면 그 나라 시민이 불행해진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때문에 미국 시민들이 불행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운전비 때문에
대한민국 시민이 불행했다고 생각합니다. 반쪽 정은 때문에, 맹꽁은 씨바루 때문에, 푸딩 때문에 해당 국가 시민들이 불행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현명한 지도자들은 그 나라 시민들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저는 반쪽압에도 일본 시민들 불행하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쪽 노면 한국 최초 파쇼를 열광할수록 대한민국 시민이 불행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대 최고의 빈부격차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 바로 반쪽 노면 파쇼고 운전비 파쇼였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민 살림살이를 가장 악랄하게 착취하고 못살게 굴고 굶어 죽게 만들었던 놈들이 바로 좌이파시오 반쪽 민주당 운전비 반쪽 노면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G20 푸딩과 맹꽁이 C8의 불참 속에 인도 역할 더욱 중요해져 중국 대출 대안을 모색하고 세계은행 개혁안 논의. 이제 모디에 대한 CFR 비판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CFR 마이클 프로먼 여러 가지 기사들을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모디가 좀 잘못한 것도 있어요. 뭐냐면은 G20을 위해서 무슨 뭐 빈민가를 싹 미관이 안 좋다 그래서 쓸어버리고 무슨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리고 뭔가 의장국으로서 당연히 지금 해야 될 기후 대응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점. 기후 대응 이런 면들에서 그리고 이 G20을 자신의 정권 유지만을 위해서 했었다.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허나 인드라가 분명히 얘기했죠. 모디에게는 개발 독재 시기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감안해야 된다는 것이 인드라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모디에 대한 과한 비판은 저한테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인도의 어떤 지도자가 저 모디 자리를 가 있더라도 모디 이상 잘할까? 저는 회의적입니다. 물론 다른 방식으로 하겠지만 그 방식이 과연 오늘날의 인도의 문제를 더 개선시킬 수 있는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이거죠. 어차피 개발 독재는 필요하다라는 기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하고 여기에 대해서 또한 G20 의장 1년에 한 번 정상들이 모이는 건데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끌어올리지 못했다는 거. 인도 곳곳을 돌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 회의를 했는데 결과가 뭐냐? 이런 것들 비판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들은. 그래서일까요? 어쨌든 인드라가 지난 방송들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9월 10일 이전에 이 G20 이전에 세계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게 뭘까? 6가지 안목, 가령 우이파쇼 푸딩의 암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결국은 기후변화였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G20 정상회의 전에 유독 심각한 세계의 재해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기후 무기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기후 무기 음모론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고요. 이따가 거는 기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얘기 드리고요. 이런 점들을 했을 때 종합적으로 인드라가 말씀드린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G20 이제는 G21이겠죠. 아프리카 연합을 받아들였으니까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입니다. CFR 마이클 프로본이 상당히 냉철하게 잘 분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전제하고 긍정적으로 마이클 프로본의 입장을 저는 높이 평가하면서 저는 제 관점에서 구분론 관점에서 말씀드린다면은 앞으로 G21은 점점 FIFA처럼 월드컵처럼 다음 의장국이 브라질이거든요. 브라질 룰라. 저는 브라질 룰라 자유좌파 브라질 룰라 지지한다고 얘기했죠. 언제나 지지했습니다. 여태까지. 앞으로도 지지하고요. 그리고 룰라의 역할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CFR이 룰라의 지지를 강력하게 한 바 있고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G21 역할은 점점점 확대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됩니다. 뭐 지난번에 브릭스가 확대될 때는 약간 인드라가 비판적인 것 같더니 왜 그래? 그때 당시에도 브릭스에 대해서 인드라가 확대되는 거에 대해서 그 자체는 긍정적이었죠. CFR도 브릭스가 확대되는 거에서 긍정적인 바 있습니다. 다만 브릭스 5개국 입장에서는 그게 조직론적 관점에서는 그게 5개국 당사자들에게는 그렇게 이득이 되는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달러 뭐 견제 이런 거 그것도 논리가 저한테는 통하지 않는다. 오히려 규모론 관점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린 거지. 브릭스가 이제 브릭스도 아니지. 확대되는 것도 나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G21이 FIFA처럼 FIFA가 맨 처음에 뭐 16개국이었다가 뭐 24개국이 됐다가 이제 36개국, 이제 48개국 이렇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G21은 순서대로 그렇게 갈 거다 이거예요. G48까지 갑니다. 그럼 뭐가 되죠? 유엔을 서서히 대체되는 거죠. 이것도 한순간에 유엔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서서히 나가는 거죠. 서서히. 마치 미국과 베트남의 이러한 만남을 위해서 30년 이상 걸렸듯이 G20이라는 것도 2008년에 금융위기 때 생긴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10년밖에 안 됐어요. 쭉 천천히 가서 G48, 나중에는 G96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 예선전만 월드컵을 원합니까? 그리고 이게 홍보가 큰 거예요. 위기 때는 또 이렇게 한번 모일 수 있는 거, 금융위기가 또 터지면 이렇게 한번 해줘야 되는 거지만, 그런 금융위기가 안 터져도 매년 의장국이 바뀌잖아요. 월드컵보다 홍보 효과가 커요. 이게 월드컵은 관중동원이라는 면에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해야만이 훅자지, 다른 뭐 남미 축구 잘한다는 중남미에서 월드컵 열면 적자거든요. 뭐 일본이나 유럽, 서유럽, 미국에서 해야만이, 이제 한국도 흑자가 날 수 있나? 한국은 아직까지 잘 모르겠고, 또 이런 특정한 나라에서만 월드컵을 개최해야만이 흑자가 납니다. 다른 나라는 적자를 감수함에도 왜 그 나라 정부가 하느냐? 정권 홍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근데 월드컵에 비해서 G20 행사는 굉장히 싸게 먹히는 거예요. 월드컵에 비해서. 경기장 따로 만들 필요가 없어. 근데도 세계 정상들이 다 자기 나라로 와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모디 모델이죠. 그 룰라가 잘 배웠다, 이런 써먹겠다,
좋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한 게 예? 도시를 돌면서 예? 무슨 재무장관 회의 열고 예? 무슨 뭐 은행장 회의 열고 막 이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냥 정권 홍보 제대로 되는 거지. 세계가 모두 예? 국뽕 크게 날리는 거지. 세계가 모두 인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세계인이 모두 인도를 찬양해요. 세계 최고 국가 인도 이러면서 예? 그럼 내년에는 세계 최고 국가 브라질 예? 룰라가 최고야. 세계 최고 지도자 룰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돌면서 하나씩 하는 거야. 이거를 전 세계 지도자들이 놓칠 것 같아? 우리도 껴달라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래서 G48, 네, G96 이렇게 가는 거겠죠. 유엔에 해봐야 뭐 대통령이 유엔 가서 연설을 합니까? 뭐 홍보 효과도 없고 요즘 뭐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유엔이. 예, 그렇잖아요. 한국전쟁 때만 딱 한번 효과 봤지 그 외에 유엔이 뭐 소용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지. 사실상 뭐냐고 유엔은 1차 세계대전 때 이후에 국제연맹처럼 좀 망해가는 중이잖아요. 아무도 유엔에 대해서 신경 안 써요. 과거의 위상과 비교하면 예, 영국 제국시처럼 예, 꺼져가고 있다. 불꽃이 꺼져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G96 그냥 의장국 하나 해가지고 뭐 한 것도 없는데 예, 매년 돌아가면서 딸랑딸랑 거려봐. 그 나라 뭐 이렇게 예, 그때마다 국유원이 이번에는 인도를 키워줘야 되겠네. 인도 키워주고 내년에는 브라질 키워줘야 되겠네. 브라질 키워주고 얼마나 좋아요. 아주 여전히 G20은 효과가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후 G96, 뭐 G200까지 가길 바라고요. 예, 그런 형사로 예, 실질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어떠한 그러한 어떤 모임으로 시작했지만 그런 거는 이제 아니고 정치적 모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크서클님 어서오세요. 사이프님 어서오세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서 이건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냐면 맹콩 시파르와 그 좌이파시 맹콩 시파르와 그 우이파시 푸딩이 이 브릭스 때와는 달리 불참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당장에는 인도 모디 총리를 훼손시키는 그런 것일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보면 맹콩 시파르와 푸딩의 실수로 기록될 것입니다. 왜냐?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참석하지 않은 것이다. 자신 있으면 국제 무대에 자꾸 나와야죠. 인싸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인싸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럼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 아니냐? 왜 불참해? 푸딩, 네가 뭐 우크라이나 침략한 게 네 말대로 자신 있으면 인도에서도 안 잡아가겠다고 체포 안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참했다는 건 네가 나와서 할 얘기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인식하게 돼 있다고요. 그렇죠? 맹콩 시파르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교적 실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인드라 볼 때 G20을 모디가 성공적으로 활용을 잘했다. 정치적으로. 이거 정치인이니까 당연한 거죠. 이건 뭐 비판할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했다. 뭐 나름대로 어떤 G20을 활용하는 모범을 보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델이었다. 앞으로 향후 의장국들은 모디 하는 방식을 굉장히 베낄 것이다. 룰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야지 또 G20이 흥행될 거 아닙니까? 전 그렇게 보고요. 빈살만 웃으면서 또 어디 찾아왔죠. 요즘 빈살만 웃음이 떠나지 않네요. 빈살만 햇살 인다라 또 오만 문제 또 해소시켜줬죠. 5만 국기본능 5만이래 예멘 문제와 사우디가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깔끔하게 빈살만의 부담 부채를 날려줬잖아요. 이거 사우디 책임 아닙니다. 영국 책임이고 빅터 로스차일드와 영국 부용 귀족 책임입니다. 예멘이 뭐 딱히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그 과거에 역사적으로 유대인 국가였기 때문이고, 두 번째가 뭐예요? 수에즈 운하. 유럽하고 아시아를 연결하는 게 수에즈 운하니에요. 거기에 딱 옆에 있는 게 소말리아 해적. 만약에 예멘에 또 이렇게 이상한 애가 딱 잡고 있으면 이 항해로 왔다 갔다 하는데 뭔가 걸림돌이 되고 안보에 위협이 되죠. 이거 뭐 미국하고 무슨 상관이야? 미국이야 수에즈 운하지. 미국이야 파나마 운하지. 수에즈 운하는 유럽 국가의 관심사 하잖아요. 영국, 프랑스. 이거 굴본론 관점에서 인드라가 쫙 얘기했죠. 그래서 이 예멘 문제도 간단해요. 이거 영국과 프랑스의 문제야. 프랑스는 예멘 문제에선 자유롭다. 이거 영국 제국주의 문제예요. 영국에서 풀어야 될 문제야. 이 예멘 문제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예멘은 빅토르 시알 때문에 소련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 역사를 지금 막 러시아 푸딩이 덤태기 쓰고 있으니까 푸딩이 책임져야지. 영국과 러시아의 책임이에요. 예멘 문제는 사우디 책임 없어요. 미국도 책임 없는 거예요. 깔끔하게 옛날에 정리했죠. 요즘 빈살만이 뉴캐슬도 잘 나가고 뭐 약간 뭐 초반 성적은 안 좋아도 어쨌든 의욕적으로 하고 있네요. 저는 쌀만 형 좋아해요. 빈살만 좋아합니다. 우리 같이 네옴시티 합시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마이클 프롬은 우리 프로먼 형 어떻게 읽어야 돼? 그러니까 로먼 형, 프로형, 프로맨이니까 프로형, 알기 쉽게 프로답게 프로맨, 프로형을 앞으로 이렇게 프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직접 글을 썼습니다. CFR 신임 위원장이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카멜라 해리스 Face the Nation 그래서 인터뷰를 했고요.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안팎으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느냐 뭐 이런 내부 비판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카멜라 해리스의 장점이 있는 거죠. 뭔가 완벽해 보이면 오히려 지금 전 세계가 원하는 세계 평화와 세계 정의를 향한 일단 미국 지도자상에 덜 부합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굳이 말한다면은 그냥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가꾸토님, 인드라님, 이거는 뭐 지금 정치 문제가 아닌데 클리스만 축구 얘기 아니에요? 참 간단하게 해서 클리스만 지지합니다. 계속 재택근무하면 돼요. 전 클리스만 지지해요. 그리고 저는 국대 경기 안 봅니다. 국대 경기 빨리 계속 졌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사람은 관심 없어요. 국대 경기. 클리스만이 저는 항상 국대 감독은 지지합니다. 잘하든 못하든. 여태까지 어떤 감독이든 반대한 적 없고요.
열심히 잘 하시길 바래요. 재택근무 예,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전 크리스만의 재택근무 지지합니다. 됐죠? 쉽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동아시아 정상회의, 이것은 이제 전 G20 의장이 인도네시아 조코였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또 굉장히 동남아시아에서 인구나 자원, 영토 모든 면에서 파워 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아시안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계가 더 강화되는 믹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터키, 인도네시아, 멕시코, 이런 나라들, 인도네시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주도 있군요. 호주. 그 다음에 G8, G9. 이거 중요한 내용이어서 1분 쉬었다 오겠습니다.